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교수님과 유 최고위원이 왜 개헌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19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다 형사처벌되고 문제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친인척들이.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대의와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개헌안을 추진하는 데는 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 헌법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국회 네가 안을 제시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본인이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대통령 후보 당시에 내가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회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 헌법 바꾸고 싶겠습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그 헌법안 찬성하겠어요? 안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알면서도 왜 이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척 하느냐? 너희가 반대하면, 야당이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다라고 첫 번째 명분이 생기죠. 자기네들이 약속을 안 지킨 명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의 헌법이 유지가 되어지면 본인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회주의적 헌법을 추진을 해서 통과가 돼도 자신들한테 좋은 것이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어도 문재인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헌 논의와 관계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수우파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수우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화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분권화시키는, 지방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헌법을 개정하자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원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가 지난번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보다 민주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강화된 그런 헌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5월 말에, 4월 말에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이 가기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한국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 미국에 누가 새로 국무장관과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자리에 섰는지 아시죠? 강경파 중에 강경파가 서 있어요. 문재인은 현재 본인이 마치 운전자론을 주장을 해서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을 해서 뭔가 일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북핵을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달라. 옛날 제네바 합의처럼 우리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리고 니네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마도 미국이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만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쫄아서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그들의 경제적 제재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고 칩시다. 핵을 포기하고 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 반대하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거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출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북미 수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이 수교한 것처럼 미국과 북한 수교에도 경우에 따라 괜찮아요. 우리 지금 현재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체결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북조선과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주사파가 북미 수교와 그 다음 평화협정 체결이 자연스럽게 바로 미군 철수로 연결되어지는 이 논리에 우리 보수파들은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우리 유해 최고위원이 이해찬 전 총리의 보수개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보수개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정부가 보수개멸 진행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관철되느냐 관철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보수우파 진영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딸렸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수우파의 분열입니다. 최근에 홍준표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고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홍준표 대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것은 보수파에 도움이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난 탄핵 국면에서 본인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탄핵에 반대하고 건설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에 동조하고 우리한테 복을 품고 저주를 품으면서 나가서 바른정당을 만들어냈던 그 정치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새롭게 단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합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억울하세요. 하지만 잘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도 같아요. 과거에 친박이라고 얘기했던 친박 정치 세력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반성하면 되겠습니까? 바른정당 사람들 더 반성해야 되죠? 탄핵에 동조해서 적들에게 동조해서 우리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던 바로 그런 바른정당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보수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운 젊고 참신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곳 광복동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해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이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부터 해서 바로 광복동부터 양손에 촛불과 태극기를 드는 저는 시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을 모아서 바로 광화문에서 그들은 한 손에 촛불만 들었지만 우리는 애국심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한 손에 들고 희망과 빛을 상징하는 새로운 의미의 촛불을 양손에 들고 광화문에 서서 사회주의 정부, 사회주의 헌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퇴진, 그리고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위와 집회를 광화문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곳 광복동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응원해 주신 유효의 최고위원과 정종길 당협위원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 서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심솔한 말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짜 정부입니다. 가짜 정부. 맞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를 부정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그 자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유여해 지금 방역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변호사 또 한 분 내가 명함을 받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절대로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서 우리는 문재인을 비롯해서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150명 정도의 한국 세력은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밟아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여야 그래 호소해가지고 그네들을 처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총 걸기해서 이곳 부산 광복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서울의 광화문, 광복동에서 광화문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광화문까지 여러분 가까운 지일 내에 4월에는 여러분 총 진군을 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야만 지금 현재 이네들이 획책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 여러분 헌법제국이고 지방선거고 이게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부터 맞습니다. 빨리 잡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젊은 청년 보여. 농지 처참해서 죽여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바지가 떨려진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려서 처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이런 말은 그만하고, 제가 지금 여기 모시고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에 우리 고개를 없애하고, 여러분 지금 저 사장님이 그겁니다. 산림 녹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군사혁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하신 장경순 어른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애국자이십니다. 지금 97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2월달에 이곳 광복골에 와서 연설도 하셨습니다만은 또다시 이 자리에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지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꼭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서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경순 의장님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다시 없는 아주 정확하고 올무던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시고 5.16 군사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살력을 수행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종필 씨 변절했죠. 박태준 씨도 그렇게 훌륭했지만 한 번 변절했죠. 그렇지만 우리 장경순 의장님은 국무총리가 뭐가 무엇을 해도 한 번도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시절에는 자기가 살던 집을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어머니 제주도에 가서 6년 7개월 동안 건둔하고 계시다가 올라와서 또 노태우 정권이 국무총리 아니 국가의 최고 권리로 모셔모신다 해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꼭 모시고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프랑스의 마크롱 아시죠? 프레제트 트리노 아시죠? 프랑스가 지금 현재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 프랑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여러분 연설할 때 아직도 외국 원수로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꿰차고 연설하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에 분명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하고 생명을 버리면서 한반도 땅을 지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존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렇게 한반도 땅에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연주를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에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로 미국은 이급하게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럼 이거는 또 얼마냐? 혈맹으로서 우리 우방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작전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은 트럼프와 잘해줘 부지런은 도널드 트럼프는 반드시 우리 한국인에게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 두 사람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은 너희들은 장래에 적토화가 될 겁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질서,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10대에 가까운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 일투정이 그 책 속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믿읍시다. 절대로 이 사람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들이지 않지 않습니다. 이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부산 시경 중에 조경태 의원을 아실 겁니다. 조경태는 1968년생이고 여기 부산 경남고등학교 올라가지고 부산대학 우리나라 연세대학의 최고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비록 지금 딱 50살 68년생이 1968년. 그런데 이 사람은 과학적 내가 얼마나 연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안에 만났는데 여러분, 가까운 장래에 들어가서 대거 바람을 비춰 강화문까지 몰고 갈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될 겁니다. 약속은 안 했습니다. 약속은 안 했지만 그 사람 제가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3년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저 감옥에서 꺼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십시다. 그날을 확고 고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